활력 100세를 위한 5가지 키워드. 국민이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5가지 키워드를 5명의 의사들이 모두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온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오늘은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버전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오늘 방송 시청하시면 150회를 다 보셨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앞집판. 엑기스의 엑기스만 모았습니다. 800세를 위해 기억해야 할 건강 키워드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엄지의 제왕 서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이 엄지의 제왕 150회 방송입니다. 그동안 엄지의 제왕은 건강한 삶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 걷기의 중요성, 또 해독의 비밀, 다양한 건강 정보를 찾아서 달려왔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 150회의 고민을 한데 모아서 활력 100세를 살기 위한 5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엄지의 제왕과 함께한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5분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야 보기만 해도 어때요, 김태현 씨? 아주 든든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또 다시 무대에서 이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은 정말 핵심 정리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기대가 되고 절대 놓치면 안 될 그런 엄지제왕 방송인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시청하시면 150회를 다 보셨다고 해도 될 정도로 앞집판. 엑기스의 엑기스만 모았습니다. 역대 최다 출연 전문가이자 출연하실 때마다 큰 화제가 되는 정보를 알려주신 우리 손재강 원장님. 예, 오늘은 우리가 활백세를 위한 5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엄지의 제왕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유익하고 건강 정보를 믿을 수 있는 창구가 많지 않았어요. 네. 지금처럼.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 생겨났고 사람들이 건강 정보에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대로 된 건강을 위해서 꼭 유익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오늘 엄지의 제왕을 대단히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선재강 원장님은 이제 너무 자주 뵙고 근데 가족이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음지가 아니고 원지. 왜 프로그램을 어두운 곳으로 몰고 갑니까? 자꾸 어두운 곳으로 프로그램을 몰고 가니까 음지의 제왕. 노래하겠습니다. 네. 오늘 엄지 닥터 3분도 단단히 준비를 하시다고 들었는데 서정을 원장님 대충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특히 국민이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5가지 키워드를 5명의 의사들이 모두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되는 5가지만이라도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건강을 다시 되찾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우리 몸 전신을 도는 피와 건강과 면역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로 체온입니다. 깜짝이야. 체온입니다. 깜짝이야. 자, 2번째는 생명 유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물이죠. 물이죠. 온몸을 지탱하고 활기를 찾기 위한 근육. 자, 이런 근육 건강 및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이런 좋은 영양소들이 들어가서 잘 소화되고 우리 몸에 흡수시키고 그리고 면역까지 결정하게 되는 유산균.
체온, 물, 근육, 단백질, 유산균 소개했습니다. 활백세를 위한 엄지의 제왕 5가지 키워드. 먼저 선재강 박사가 준비한 키워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활백세를 위한 첫 번째 키워드. 체온. 예. 예,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네. 따뜻하고 열이 있어야 됩니다. 인체의 열이라고 하는 체온은 그 사람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또 면역 기능을 상태를 나타내는 바로메터가 됩니다. 예. 그 또한 체온이 저하되게 되면 에너지를 만드는데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가 열 에너지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저하되게 되면 생명력이 약해지면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손발이 차지고 아랫배가 찬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다음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죽는 온도가 한 9도 정도만 떨어지면은 27도쯤 되면은 인체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 대사를 우리가 원활하게 하려면은 36.5도에서 내부는 37.1도가 유지가 되어야 에너지 대사나 모든 신진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체온은 문제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인의 체온이 점점 낮아진다. 네. 정말 충격적인 게 사람의 체온이 36.5도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낮아지고 있다니까 좀 충격적이에요. 예. 이 체온이 왜 떨어지는 겁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뭐 어떤 지금 환경 자체가 예.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크게 오늘 3가지를 이제 엇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운동량이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몸에서 이렇게 체온,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위가 제일 큰 부위가 근육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간장이라는 간 기능, 그 다음에 뇌가 한 18%를 만드는데 근육이 22%, 간이 한 20%, 뇌가 18%를 만드는데요. 운동을 덜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니까 근육도 줄지만 운동을 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이 만드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즘 날이 추워지니까 이게 네. 더 꼼짝하기가 싫고 안 나가게 되거든요. 운동도 하던 걸 또 안 하게 되고. 근데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아가는 우리가 동물들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특히 체온을 상승시키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근육을 활용한 운동입니다. 체온을 상승시키는 운동은 특히 근육의 인체 중에서는 70% 이상이 허리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거라든가 조깅이라든가 스트레칭 이런 것도 좋고요. 특히 이제 다리, 종아리, 허벅지, 허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평소에 운동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인들이 많이 오래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앉아 있을 때는 허벅지를 될 수 있으면 붙이고 종아리나 발목을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즉 체온이 상승할 수 있도록 늘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혁대 있지 않습니까? 예. 혁대로서 뽑아가지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자기 두 다리를 딱 묶고 앉아 있으라. 예. 근데 만나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네, 지금 현재로 윤영미 씨와 저는 네. 두 다리를 딱 묶고 저분들은 앉아 있어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뭡니까? 허벅지를 묶어줌으로써 피가 맑아질 수 있는 혈관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하니까 자동으로 허리가 기름이 네, 돼가지고 네. 힘이 들어갑니다. 허리가 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저는 집에서도 TV 볼 때 거기를 아주 소파에서 잘하고 늘 이거 있습니다. 묶고 예. 예,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갑자기. 그렇죠.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가장 현대인들이 아무래도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식인데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잖아요. 자율신경중에서. 그러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전신에 혈류 흐름이 낮아짐으로써 체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과식이 이제 큰 문제인데 현대인들이 과식을 하게 되면은 음식을 소화, 흡수, 배설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전부 위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라든가 간, 신장 이런 데로 갈 에너지가 뺏기다 보니까
체온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를 소화 흡수하는 데 하다 보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먹는 양을 80% 이하로 줄여야 되고 소식하게 되면 실제로 몸은 따뜻해질 수 있는 체온이 상승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전 반대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땔감이 많이 들어가니까 열이 나서 체온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과식하면 체온이 떨어진다고요? 예, 현대인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 실제로 과식이 가장 체온 저하의 첫 번째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먹고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본인의 체온이 몇 도인지 잘 모르고 계실 텐데 예. 이렇게 36.5도보다 체온이 떨어지면은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까? 체온은 0.5도만 떨어져도 저체온증이 증상이 생깁니다. 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무려 30%가 떨어지고요. 체온이 1도만 올라도 면역력이 5배로 올라올 정도로 제일 중요한 면역을 결정하는 것이 실제로는 체온입니다. 지금 이제 현대 의술이 많이 발달했고 현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감기라든가 폐렴, 천식, 아토피 등의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라든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 각종 암들이 점점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도 혈관계 질환, 즉 체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몸속에 이제 점점 냉기가 생기게 되면은 많은 병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내 체온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체온이 떨어졌다는 것은 0.5도만 떨어져도 네. 실질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피로가 안 풀어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잘 못 이겨냅니다. 세 번째는 수면에 문제가 있게 되고 네 번째는 근관절에 통증이 생기면서 1도만 떨어져도 자율신경이 실조가 돼서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체온은 모든 인체의 질병하고 관계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면증도 우울증 이런 사람들 주로 몸이 찬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갱년기 이후에 열이 오르면서 아랫배가 차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특히 우울증 환자들이 대체로 조사 통계가 있는데 거의 몸이 찬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전 이게 궁금한데 이게 나이 먹게 되면은 정말 굶어도 이렇게 살이 찌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 이런 거 나이살도 체온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맞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나이살이라든가 병살 모두 실제로 중심은 저체온이 원인이 돼서 살이 찝니다. 보통 살이 찌게 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열이 많다고 착각해서 주로 살찐 사람들이 찬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런데 열이 많은 것이 아니고 허열이라 해서 가짜 열이 많다 보니까 위쪽에 이제 구갈이 생기는 건데요. 비만한 사람들은 거의가 체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 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열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체가 지방을 만들어서 그 결과 비만이 됩니다. 특히 아랫배 쪽에 냉한 사람들은 무조건 복부 뱃살이 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만한 사람들은 거의가 체온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체온을 우리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체의 보일러에 속하는 근육을 키우게 되면 저절로 살도 빠지고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